아버지, 그 땅 우리 애들 굶어 죽으라는 거예요? 아들은 요양원 주차장에서 제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꺼내 제 눈앞에서 흔들었어요. 월 25만 원입니다. 1년이면 300이에요. 저는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흙이 밴 손이었죠. 아들은 서류를 꺼내 제 가슴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 땅 때문에 우리 가족 다 망합니다. 그는 제 손을 밀어내고 요양원 쪽을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요. 자동문이 열리며 차가운 쇠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동안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 법대로 진행해 주십시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건보료 300 아깝다며 날 버린 아들 150억 생기자 빌며 찾아왔지만 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린 하늘 아래 요양원 정문이 보였습니다. 아들이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을 거칠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발밑 바닥에 던졌습니다. 건보료 300이면 애들 과외비가 몇 개인데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더 처져 보였습니다. 아버지, 여기가 딱 맞는 곳이에요. 아들이 손가락으로 요양원 간판을 가리켰습니다. 실버 케어 센터라는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나와 있었습니다. 얘들 교육비가 장난이 아니라고요. 아들은 손목시계를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가방에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딱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서류 봉투를 재킷에서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가족 잡는 땅이라니까요. 봉투를 아버지의 가슴에 거칠게 밀어 넣었습니다. 아버지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이 구겨지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습니다. 요양원 자동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쇠 부딪히는 차가운 기계음이 퍼졌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시간 없어요. 아들이 성급하게 손짓으로 재촉했습니다. 아버지는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을 질질 끌렸습니다. 쓸리는 소리조차 제대로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로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자 엔진음이 크게 울렸습니다. 사이드미러에 아버지 모습이 비쳤습니다. 요양원 문턱을 힘겹게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마치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의 미소였습니다. 차는 서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아들네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가와만 사성,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걸레를 쥐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기름때가 낀 마루가 반질반질 빛났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날카롭게 쳤습니다. 아버님, 또 이러고 계세요? 며느리가 가방을 소파에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니, 그냥 좀 더러워 보여서요. 며느리는 냉장고를 열어 물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놓인 사과 조각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거 맛없네. 아버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사과 조각을 아버지 쪽으로 밀어 던졌습니다. 하얀 접시가 바닥에서 덜컹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걸레를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습니다. 접시를 들고 부엌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참, 내일 쓰레기 버리는 거 잊지 마세요. 며느리가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래, 알고 있다. 아버지의 대답은 작고 낮았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든 며느리가 TV를 켰습니다. 쇼핑 채널에서 액세서리 광고가 나왔습니다.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돈이 없네. 며느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싱크대에서 접시를 씻었습니다. 찬물에 손이 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며느리의 발소리가 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물기를 닦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다시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가와만 사성, 액자가 머리 위에서 빛났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우편물 봉투가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도 뭡니까? 아들이 식탁에 봉투를 던졌습니다.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튀어나왔습니다. 빨간 글씨로 5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 건너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이게 월 50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이 계산기를 꺼내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딱딱딱 소리가 식탁 위에 울렸습니다. 매달 추가 비용 25만 원, 1년이면 300만 원.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땅이 있어서 그런 거다.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 땅 말입니다, 아버지. 계산기를 탁 소리 나게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가족 잡는 땅이에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와 옆에 섰습니다.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재산세에 건보료까지 무슨 돈으로 내요? 며느리의 목소리도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그건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인데. 아들이 손바닥으로 식탁을 쳤습니다. 쨍 소리와 함께 숟가락이 튕겨나갔습니다. 그 조상이 지금 밥 먹여줍니까? 아들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애들 학원비 내는 것도 빠듯하다고요. 며느리가 팔짱을 더 세게 껴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었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려 했지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마. 좀 시간을 다오. 아들이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빨간 네모 칸이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낡은 책 한 권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 싸셨어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오늘부터 편하게 지내실 겁니다. 아들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 따라 나섰습니다. 거실에는 며느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고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잘들 있어. 아버지가 작게 인사했습니다. 며느리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먼저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신발을 신으며 집을 둘러봤습니다. 가와만 사성, 액자가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차에 오르자 아들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차는 출발했습니다. 요양원까지 가는 내내 침묵만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트렁크를 열어 가방을 꺼냈습니다. 무겁게 바닥에 내려놓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짐도 가벼워지고 좋네요. 아들이 트렁크를 닫으며 혼잣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방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들어가세요. 늦었어요. 아들이 손목 시계를 보며 재촉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걸음 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아들이 재킷 안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쳐 확인했습니다. 아버지의 인감이 찍힌 매매 동의서였습니다. 잘 있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빨리 들어가세요. 아들이 차 문을 열며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묵묵히 요양원 쪽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아들은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로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휴, 이제 애들 학원비 걱정 없겠네. 아들이 핸들을 쥐고 미소 지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사무실에 빨간 딱지가 붙었습니다. 압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아들은 책상에 머리를 박고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안 갚으면 끝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땅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거라도 넘겨야 해.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전화기를 집었습니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이거 뉴스 보셨어요? 노트북을 들고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뉴스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광주시 신도시 재개발 구역 최종 확정. 아들의 눈이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손가락으로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빨간 선 안에 아버지 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50억,
보상금이 150억이라고?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책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며 웃었습니다. 됐어. 살았어. 우리 살았다고.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요양원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입소자 면회 가능한가요? 목소리를 일부러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시죠? 입꼬리가 귀까지 찢어질 듯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차를 몰아 요양원으로 달렸습니다. 조수석에는 며느리가 타고 있었습니다. 150억이면 우리 평생 놀고 먹겠네요. 며느리가 신이 나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당연하지.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아야지. 아들도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급하게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데스크에 앉은 직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들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면회 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이요? 아들이 조급하게 데스크를 두드렸습니다. 네, 6개월 전에 입소한 분이요. 직원이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아, 그분은 이미 퇴소하셨는데요.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퇴소를 언제 했는데요? 며느리도 데스크로 바짝 다가갔습니다. 정확히 3개월 전에 퇴소하셨습니다. 직원이 기록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3개월 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며느리가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연락도 없이 그냥 나가신 거예요? 직원이 침착하게 서류를 넘겼습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도 본인 의사로 가능합니다. 아들이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지금 어디 계신지는 아세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 없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며느리가 팔을 붙잡아 겨우 세웠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떨렸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번호였지만 신호만 갔습니다. 받지를 않네. 왜 안 받는 거야? 손에 든 휴대폰이 덜덜 떨렸습니다. 일주일을 헤맨 끝에 아들은 찾아냈습니다. 진해 최고급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구두 소리를 울렸습니다. 김철수 어르신 계신가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303호실에 계십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3층 복도는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303호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들이 벨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아버지가 단정한 셔츠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달려들어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뒤로 빼며 물러섰습니다. 들어오너라.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거실은 넓고 밝았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건너편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보다시피 잘 지냈다.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습니다. 이거 아버님 드시라고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바구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로 왔느냐? 아들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조아리며 빌었습니다. 다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며느리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는 탁자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아느냐? 아들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기부 증서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날짜는 6개월 전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린 바로 그날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아들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150억 보상금 전액을 기부 처리했다.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낡은 요양원 복도에 청소차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 보호대를 차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여기 좀 다시 닦아요. 요양원 직원이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습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예전 아버지가 하던 그 말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를 질질 끌며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10분 남았어요. 아들이 시계를 보며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시락을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반찬은 김치와 계란 프라이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젓가락을 들다 말고 멈췄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된 거야? 아들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씹는 것조차 힘겨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고급 실버타운에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김을 피워 올렸습니다. 햇살이 은발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정원의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아느냐.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누군가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르신, 점심 식사 시간입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관계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고. 그 마음을 저버린 대가는 결국 돌아온다고. 발걸음은 가벼웠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건보료 300 아깝다며 날 버린 아들. 150억 생기자 빌며 찾아왔지만 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